자, 다음 주도 정말 어려운 한 주가 예상이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전문가들은 어떻게 공부하고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을 주목하는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해줘 다음 주. 오늘도 완전체로 모이신 금요일에 세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부터 조선일 매니저님 나와 계시고요. 가운데는 송유 매니저님, 오른쪽에는 박철수 매니저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뭐 잠시 후에 공개를 하겠지만 와, 송유 매니저가 오랜만에 어마어마한 수익률로 이번 주에 우리 시청자들을 구해주는데 성공을 했어요. 네네. 뭐 수익률 공개는 좀 이따 할 거니까 그 소감 한마디만 짧게만 들어볼게요. 뭐 사실 아무 생각이 없어가지고 지금 뭐 아무 생각이 없긴 한데 예. 사실 이제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섹터는 아직까지 유효하다. 이 정도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아무 생각 없는 이유는 뭐예요? 금요일 너무 힘들어서? 아니 일단 지금 불금인데 저희가 지금 이제 일단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아무 생각이 없는 거고요. 네,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저는. 정신은 딴 데로 가 있군요, 지금. 네, 거의 비슷한데 네. 네. 일단은 뭐 저는 2차 전지 일단은 제가 처음 오랜만에 한 거잖아요. 그쵸. 예, 사실 이제 특히나 소재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 다뤘는데 일단은 좋은 수익률 나와가지고 저는 이제 앞으로도 좀 2차 전지 많이 관심을 가져야겠다. 다시 한번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프린스로서는 살짝 배가 아픕니까? 아예 뭐 2차 전지가 잘 가주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뭐 만족합니다. 내가 2차 전지고 2차 전지가 나다. 그렇죠. 아하. 문화일체 경제. 알겠습니다. 조선일 매니저님은 지난주에 말씀하셨을 때 많은 분들이 살짝 별점을 주는 데 있어서 조금 박했습니다. 왜냐면 철강이 뭐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잠시 후에 공개하겠지만 수익률이 또 괜찮았습니다. 네. 예, 어땠습니까? 철강주가 무겁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원래 무거운 종목들이 갈 때 굉장히 강하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안 붙었는데 다음 주에도 뭐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다음 주에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니까 예. 조금 뭐 중장기로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철수 매니저님 그럼 일단 뭐 구해줘 다음 주 저희가 섹터 얘기하기 전에 네. 매크로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박일지를 또 준비를 하시면서 이따가 또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실 테지만 다음 주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지금? 일단은 저는 지금 지수가 사실 뭐 강하게 또 치고 올라가는 장도 아니고 좀 횡보하는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앞서 또 이제 송길 매니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사실 실적 괜찮고 저평가된 종목들은 지수는 안 올라가도 상당히 좋은 흐름들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매크로의 방향성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종목 장세를 고려해서 종목에 집중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다음 주에 사실 중간 선거가 좀 예정이 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중간 선거가 오히려 끝나면 좀 좋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한 1980년대 였나요? 그때부터 보면은 중간선거 이후에 지수가 거의 대부분 다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공화당이 이번에 좀 승리를 또 하게 되면 실제로 뭐 지금 IRA로 지금 피해를 좀 볼 수 있는 뭐 2차 전지가 또 더 잘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좀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흐름이 나올 것이다? 네.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는데도 그거의 불확실성 해소 쪽으로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뭐 일단은 이 세 분이 지난주에 주셨던 종목과 섹터들 괜찮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 성과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철강 12.31%, 2차 전지 16%, 그리고 또 다른 2차 전지는 3%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먼저 송유 매니저님 2차 전지 중에서 분리막 SKIT 종가 기준으로 봐도 12%, 그리고 최고가 기준으로는 16%. 어떻게 만족할 만한 성과입니까? 어떠세요? 일단 목표가를 도달했기 때문에 제가 만족을 안 한다고 하면은 좀 약간 이상한 것 같은데 사실상 이게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여러분들 저번 주엔 제가 소재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렸었는데 2차 전지 소재 관련해가지고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은 게 분리막입니다. 분리막이고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제 작년 기준으로 전 세계 점유율 26.5% 차지하면서 세계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가격 메리트가 저번 주에 부각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연초 주가 대비 70% 하락한 가격이 위치해 있고요. 아직까지 저는 성장성은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특히나 지금 이제 판가가 하락하면서 약간 실적에도 안 좋은 영향이 미쳐졌는데 판가가 회복되면서 가장 큰 폭의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SKIT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종가 기준, 최고가 기준 굉장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조선일 매니저의 세아 베스틸 지주 종가 기준으로는 9.3%, 최고가 기준으로는
2%입니다. 요거는 목표가 터치를 했나요? 목표 터치 못했습니다. 한 20% 정도 생각해서 드렸는데요. 그런데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오늘부터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부터 시작을 해서 관련 회사들이 지금 9일까지죠. 예, 9일까지 그 네옴시티 관련해서 지금 사우디를 방문할 예정인데 더 좋은 또 이슈가 나올 겁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동안 뭐 네옴시티 관련해서 뭐 한미글로벌이 1등입니다만 천천히 시작하고 있는 후발주자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유일하게 사우디에 지금 그 스테인리스 관련해서 공장을 지은 그런 회사입니다. 국내에서. 그래서 철강주로도 관심이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저평가된 가치주이기 때문에 배당도 상당히 많이 주고요. 거기다가 차트상으로 지금 보시면은 양음양 패턴이죠. 양봉, 음봉 나오면서 주가가 안 올라갈 때마다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야 이거 별 볼 일 없는 거 아니야라고 매도하면 그 다음날 급등이 나오거든요. 강하게. 그래서 제가 보기에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좀 더 보셔도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좀 더 드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아베스트. 요거는 이제 빈살만 우리나라 온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으니까 네. 혹시나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 지켜봐도 될까요? 그럼요. 이게 차트상으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적이 너무 좋아요. 지금 그 뭐 매출 같은 경우에도 뭐 한 몇 조 이상 되는데 너무 지금 회사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통 한 3배 이상 가야 정상인데 지금 매출 대비, PSR 대비.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PBR 같은 경우도 0.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너무 지금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조금 여러분들 더 가지고 가셔도 제가 보기에 지난 9월 5일 직전 고점을 바로 돌파를 하면은 굉장히 시세가 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세아베스틸 지주도 성공적으로 우리를 구해주는데 성공했다. 자, 박철수 매니저님은 대보마그네틱. 사실 2차 전지에 수급이 쏠리고 2차 전지주가 잘 간다고 하지만 그 안에서도 또 소외받고 또 순환매를 기다리는 그런 종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돌아가면서 좀 올라가는 그런 장이고, 뭐 간혹 가다가 동반 뭐 소재 뭐 부품 장비 다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저평가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돌아가면서 좀 기대감이 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대보마그네틱을 지난주에 소개해드리고 약수익으로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자, 일단은 이 회사는 아시다시피 탈철 장비 쪽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적수가 없는 독보적인 기업입니다. 특히나 이제 습식 쪽에서는 전 세계에서 독과점적으로 만들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일단은 이 셀의 어떤 수율이라든지 또는 배터리의 어떤 화재의 위험성 이런 것들을 낮추기 위한 필수 과정이죠. 따라서 이 탈철 장비의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고요. 여러 번 언급을 드렸지만 2차 전지 관련된 대형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투자를 재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당연히 장비 수요가 먼저 늘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장비주들 앞으로도 계속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자, 대보마그네틱은 사실 올해 같은 경우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매출액이 아니라 영업이익이 무려 한 작년 대비해서 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 대비했을 때 사실 주가가 지금 최근에 많이 올라온 것처럼 보여도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목표가를 터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홀딩하시면서 추가 상승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거 순환매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대보마그네틱은 오늘 요거 다시 하시면 다음 주에 그래도 좀 좋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종목을 바꿔야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거 가져오셨는지 뭐 잠시 후에 보기는 하겠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떨까? 다음 주까지 좀 지켜봐도 되겠죠? 근데 저는 지금 지켜봐도 될 것 같은 게 약간 음봉이 한번 나오면서 불안했던 분들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예. 근데 바로 다음 날 다시 한번 3%대 이상 다시 상승 나오면서 수급이 뭐 크게 빠져나가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목표가 제가 65,000원 제시해드렸었는데 예. 여기까지 좀 충분히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역시나 강하다. 근데 그 안에서도 순환매가 역시 나오고 있다. 자, 세 분 역시 주셨던 종목들 성공적으로 우리를 이번 주에도 구해줬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고요. 그러면 다음 주를 위해서 또 이분들이 어떤 준비를 해 오셨는지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이 생각하시는 다음 주 갈 섹터들 보여주시죠. 풍력, 고배당주, 턴어라운드. 턴어라운드는 구체적으로 뭘까요? 적자를 내고 있다가 흑자로 돌아서는 기업이죠. 아하. 지금 힌트를 드렸습니다. 예전에. 지금 뭐 역실적 장세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턴어라운드가 주가의 모멘텀을 만들어내기에 충분합니까? 어떠세요?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종목을 안 봐가지고 잠시 후에 같이 보면서 놀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예. 자, 그리고 송률 매니저 또 어마어마한 수익률 다음 주에도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풍력. 네네. 풍력은 그동안에 지금 어떤 게 메리트예요? 주가의 위치 아니면 뭐 실적?
풍력이요. 사실 풍력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크게 부각되지 않았어도 꾸준하게 시세가 어느 정도 분출하고 조정받고 분출하고 계속 이런 패턴을 일정하게 나와줬기 때문에 사실 풍력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만한 모멘텀도 하나 있고요. 특히나 이제 성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풍력 이번 주에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단기 모멘텀도 또 기대해 볼 수 있다. 자, 그리고 박철수 매니저님은 고배당주. 요거는 사실 제가 박철수 매니저님이랑 방송을 그래도 꽤 오래 한 것 같은데. 네네. 고배당주 하시는 건 제가 처음 본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사실 어떤 의미에서 가지고 나온 거냐면 종목을 선별하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증시와 증근이 막 크게 치고 올라가는 장이 아니다 보니까 선별을 좀 못하면 사실 지금 또 계좌가 또 많이 그렇죠.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 추울 때 고배당주로 수급이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연말까지. 물론 제가 지금 오늘 고배당주를 갖고 나온 이유는 이 배당만 먹기 위해서 갖고 나온 건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안정적인 수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간혹가다 생기는 장에서도 좀 버틸 수 있는 그런 계좌에 힘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고배당주 내용 한번 들어보시면 조금 정도 비중을 좀 늘려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습니다. 배당 자체가 뭐 배당을 받자는 게 아니라 그게 메리트 삼아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 네네. 자, 알겠습니다. 오늘도 뭐 세 분이 다양하게 좀 준비를 해 주셔서 시청자분들이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다양한 입맛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분부터 한번 볼까요? 송유 매니저가 지난주에 수익률이 가장 좋았으니까 네네. 송유 매니저님 먼저 풍력 한번 해볼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송유 매니저님 자리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제가 같이 네. 뭐 서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렇습니까?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듯이 저를 한번 설득해 주시면 네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풍력입니다. 부담스러워. 일단은 풍력은요, 제가 앞전에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고 좋은 수익을 냈었던 섹터인데요. 우선 첫 번째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화면 보고 조금만 뒤로 가주셔도 될 것 그럴까요? 같은데. 부담스러워가지고. 예, 저도 부담스럽네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뭐 당황스러운데, 예. 자, 중국 제외한 해상 풍력 시장하고요, 중국을 제외한 풍력 시장 지금 이제 캐파가 나와져 있는데, 자, 일단은 먼저 앞에 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30년까지 연평균 거의 9.6%씩 성장한다고 나와져 있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핵심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해상 풍력, 육상 풍력 중에서 바로 해상입니다. 해상. 이 해상 풍력 시장 전망을 보시면요, 똑같은 기간에 비해서 얘 같은 경우는 거의 약 한 6배 정도 증가한다고 나와지고 있고, 연평균 25.7%가량 굉장히 가파른 성장을 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CAGR이 네네. 연평균 성장률. 네네. 그냥 풍력은 9.6%.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2배가 증가한다고 나왔거든요. 지금 여기 수치가 50이고 여긴 100인데 네. 8년 뒤에 거의 약 한 2배 정도가 증가하는 반면에 해상 풍력 같은 경우는 6배가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배까지. 지금 이제 시장성이라든가 성장성이 굉장히 무궁무진하다. 그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예. 자, 해상 풍력의 장점 이 네 가지인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맨 밑에 부분하고 바로 이제 미국 인플레 법안 규제 요건이 굉장히 낮다라는 점입니다.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육상 풍력 같은 경우는요, 대규모의 토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제약이 어느 정도 심각한 편인데, 해상 같은 경우는요, 이런 제약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효율이 육상보다도 높기 때문에 훨씬 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바다에 바람이 더 많이 불고. 맞습니다. 이제 에너지 효율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 아하. 일정하게 강한 풍력이 생산되기 때문에 훨씬 육상보다 효율이 높다라는 점, 지금 첫 번째, 두 번째에서 강조되고 있고, 세 번째 같은 경우가 메인인데요. 약간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인플레 감축 법안, 얘 같은 경우는 왜 메인이냐면은 다른 이제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요, 미국 부품이 40% 이상이 들어가야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요, 미국산 부품이 20%만 들어가도 세제 혜택이라든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점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연평균 25%씩 지금 이제 성장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요, 지금 파이프라인이 시장에 어떻게 보면 초기 국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계속해서 성장할 단계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약간 초기 단계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매수를 해둔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그런 섹터다. 예,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게 보시면요, 유럽 주요 국가들의 러시아 전쟁 이후 풍력 정책 발표한 내용인데, 여기서 뭐 굉장히 많아요. 지금 유럽연합 전체적인 이런 정책도 보여지고, 예. 독일부터 해서 핀란드까지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중점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기존의 발전량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증가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늘리겠다. 그렇죠. 유럽과 지금 북미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풍력 산업은 확대되고 있다는 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독일이 제가 알기로는 네네. 가장 풍력에 좀 많이 집중을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만큼 규모도 크고. 사실 가장 크게 지금 재생에너지라든가 신에너지에 지금 집중하는 거는 러시아의 지금 이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 위주로 예. 지금 이제 집중이 되고 있는데 사실 너나 할 거 없이 지금 이제 북미뿐만이 아니라 유럽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정도는 우리가 팩트로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시면요. 풍력 대표 관련주라고 해가지고 사실 풍력도 여러분들 2차 전지처럼 소부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약간 세부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 그 다음 장면 보시면요. 예. 자, 지금 이제 넘어가요? 그렇죠. 예.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대충 이게 이제 풍력 에너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구조라고 지금 할 수가 있는데 사실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이 앞에 날개 역할하는 블레이드, 여기 그다음에 날개가 이렇게 달려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날개가 달리는 블레이드, 그다음 터빈, 그다음 터빈. 타워.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사실 블레이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큰 의미가 없고 기술력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터빈이 핵심 엔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요. 예. 사실 이 풍력 산업 같은 경우는 어떤 구조로 돼 있냐? 일단 발전사들이 발주를 줍니다. 터빈사한테. 터빈사. 발전사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를 예로 들면 한국전력이 있겠죠. 예. 대표적으로. 한국전력이 터빈사에 발주를 주면은 이 터빈사는 타워한테 다시 발주를 줍니다. 파월 내리는 형식으로 이렇게 산업이 지속되고 있는데 자,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터빈사를 그럼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터빈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미국의 GE라는 회사가 세계 1위. 제너럴 일렉트릭. 예, 그렇습니다. 대단하세요. 그다음에 이제 2위가 이제 중국의 골드윈드인데 사실 골드윈드.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자국 내 호황기를 덤으로 해가지고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고 사실 이 터빈사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이렇게 쉽게 진입을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술 장벽이 너무 높기 때문에 신규로 진입하기 어려운데 그 반면에 이 타워 시장 이 타워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 업체가 지금 세계 1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요 기둥. 네, 그렇습니다. 이 밑에 어떻게 보면은 중심이 되는 거죠. 예. 네, 중심이 되는 이 메인 부품 중에 바로 타워 시장은 우리나라 국내 기업이 현재 1위를 선점하고 있고 요거 1위 선정하는 그 기준은 뭐예요? 왜냐면 요거 터빈에 네네. 기술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네네. 기둥은 좀 기술이 덜 들어가는데 가성비 네네. 좋게 잘 만드는 나라가 우리나라 기업이다. 그렇죠. 아하. 점유율도 지금 저희가 1위로 확보를 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은 최대 생산 공장이 미국에 있었는데 그 미국 법인을 우리나라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했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성장이 지금부터 시작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이렇게 대충 제가 여러분들한테 풍력 산업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는 아까 이제 많은 관련주들이 있는데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은 바로 타워입니다. 타워인데 타워 중에서도 타워도 이제 관련주가 몇 개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지금 이제 터빈사와 합작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수주량을 확대해가는 그런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거 아까 그 관련주 조금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그 전전장 혹시 되나요? 비밀이긴 한데 네. 비밀이에요? 보셔도 상관없게. 네. 지금 전전장 한 번만 띄워주세요. 예. 네네. CS 윈드가 타워. 네네. 대명에너지가 뭐 시공, 동국 SNC 등등등등 있는데 네네. 요거는 삼강 M&T랑 CS 윈드랑은 하는 그 사업이 같나요? 겹치기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주력 사업으로 하는 데서는 약간 차별이 있습니다. 네, 차별이 있고 CS 윈드는 그 아까 기둥 하는 거고 이 외에도 사실 몇 개 종목이 있어요. 종목이 있는데 대표 관련주가 이제 이 친구들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여기서 가장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은 바로 풍력 타워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은 뒷장으로 한번 보시면요. 뒷장. 네. 지금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우리가 기대해볼 만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네옴시티 지금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계속 말이 많죠. 이제 뭐 추진이 된다 안 된다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여기서 우리가 다른 거 다 볼 필요 없습니다. 가장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거는 청정 에너지 협력 강화. 신재생 에너지. 약간 네옴시티 묻어 있다는 얘기를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사실 지금 청정 에너지 같은 경우는 뭐 유럽, 우크라이나,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각국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투자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PT가 아주 깔끔하네요. 깔끔하죠. 요거는 그러면은 질문 먼저 받겠습니다. 자, 세 분의 질문 궁금한 게 있을까요? 완벽한 PT였던 것 같은데 조선희 매니저님. 네, 완벽한 PT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내일,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제 이슈가 이렇게 되는데 그게
다음 주부터 바람이 이렇게 딱 불까요,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람이 좀 불어줘야 되는데 바람 좋아하시거든요, 또 바람 좋아하시는데 예. 일단은 저는 약간 아까 이제 오프닝 때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이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은 외국인 수급이 집중되는 섹터 위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중에 섹터가 하나가 바로 풍력입니다. 그래서 약간 큰 단기적으로 모멘텀 빅 이벤트는 없지만 그래도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기대해볼 만하다. 예, 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그 모멘텀이라고 하는 거는 빈살만의 방문 그렇죠. 네. 또 우리가 또 사우디 네네. 가는 거 그거를 좀 기대하는 거예요? 네. 아하 그렇군요. 다른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박철수 매니저님? 오늘 이제 타워 쪽을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가지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죠. 네네. 그래서 그런 종목들 가지고 있는 분들은 타워 쪽으로 좀 옮기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다른 풍력 종목들도 좀 앞으로 좋게 보시는 건지. 질문 좋네요. 그러니까요. 예. 그 LS 전선이라고 해상 케이블을 주로 이제 다루는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타워 같은 경우가요. 타워를 이렇게 가운데 바다에 이렇게 꽂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케이블이라든가 이제 부가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기반 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기를 보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반 시설 위주로 지금 이제 주력 매출을 삼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는 보유하시는 게 좋다는 판단입니다. 아하. 뭐 CS 윈드나 뭐 다른 종목들도 좋지만 다른 같은 종목들이 같이 올라간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민수 아나운서는요? 저 댓글창에 있는 질문 하나만 읽을게요. 좋습니다. 미국 중간 선거랑 상관없이 봐야 되는지 아니면 그 후에 보는 게 좋은지 질문이 하나 올라왔거든요. 그건 이제 IRA 아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렇죠. 중간 선거도 분명히 이벤트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묶었을 때 이게 영향을 받는 건지. 사실상 이제 큰 영향을 받는 섹터는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풍력 같은 경우 특히 해상 풍력은 미국 부품의 20% 이상만 사용하게 되면은 IRA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 건 맞는데 사실상 지금 이제 선거와는 별개로 지금 이제 각국에서 지금 이제 계속해서 크게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분야가 저는 이제 풍력 에너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서 이제 규제가 어느 정도 확대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사실 저는 이 수요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계속해서 무궁무진하거든요. 2030년까지 6배가 성장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지만 현재 지금 외국인 수급이 계속해서 연이어 들어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LA 같은 경우는 사실 2차 전지, 배터리 여기에는 영향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여파로 만약에 공화당이 당선이 된다면, 그걸 차지한다면 풍력도 그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저는 사실은 어느 정도 받을 거라고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얘 같은 경우는 이제 IRA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의 예측인데 한 1,500억 가량 연 1,500억 가량 혜택을 받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연매출이 한 1조 5천억 정도 됩니다. 1조 5천억 정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10분의 1이거든요.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영향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성이라든가 지금 이제 수급적인 측면 봤을 때는 충분히 우리가 매수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날카로운 질문에 답변을 더 잘 해주셨는데 세 분은 요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별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별점 보여주세요. 야, 열심히 했는데 너무 이런 느낌이구나. 몰랐어요. 상한가 봤거든요. 상한가. 제가 진짜 열심히 도와줬는데 많이 안타깝네. 분위기 좋았는데. 3개 반, 3개, 4개. 저분들도 아까 막 질문할 때는 뭔가 도와줄 것처럼 질문하는데 별점이 기대했거든요. 야, 알겠습니다. 제일 작은 주신 민수 아나운서부터. 당장 다음 주부터 갈 수 있는 모멘텀이 존재할까 싶고요. 네옴시티 관련해서 풍력 말고도 저번 주에 다른 인성 섹터가 얘기 나왔기 많잖아요. 때문에. 빈살만 얘기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아까 묻었다고까지 제가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쉽지 않네요. 알겠습니다. 3개 모멘텀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조선희 매니저님 3개 반 개 더 줬어요. 네, 종목은 얘기할 수는 없고 보니까 제가 이제 대차단 걸 좀 봤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많더라고요. 300 지금 84만 주. 오늘 이제 대차 거래가 어저께 410만 주에서 좀 어제 384만 주에서 좀 갚아서 365만 주긴 한데 대차단고가 너무 많으면 공매도 많다는 얘기인데 이게 갈 수 있을지. 공매도가 쌓인 게 많다. 네네. 어떻습니까? 뭐 사실 팩트는 맞습니다. 팩트는 맞는데 근데 지금 이제 공매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굉장히 시장이 우호적이었어요. 그나마 우호적이었고 사실상 이렇게 크게 대두가 안 됐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실 때 시장이 지금 이제 하락이 더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대차장고에 큰 비중을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좀 무난한 시장을 예상하기 때문에 큰 비중을 안 뒀는데 사실 이제 공매도 같은 경우는 지금 저는 어느 정도 해소를 했다고 봐요. 했다고 보고 사실상 지금 이제 우리가 최근에 좀 보면요.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급등 나오고
나온 종목들 보면은 영업이익이라든가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온 기업들 위주로 좀 이렇게 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기업이 이제 성장할 때 대표적으로 우리가 3개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은 뭐 성장 동력, 영업이익, 유동성 이렇게 보는데 유동성은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말랐으니까 볼 필요가 없고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차장고보다는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성장성이라든가 영업이익 보고서는 충분히 매수 메리트가 있다라고 본 거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비중이 뭐 네네. 높은 거 이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은 맞지만 그게 다음 주에 시장이 전체적으로 올라갈 거냐 떨어질 거냐 그렇죠. 그 흐름을 또 봐야 된다. 네네. 알겠습니다. 박철수 매니저님 별 4개 그나마 후하게 주셨는데 왜 5개를 못 준 이유는 뭡니까? 일단은 가지고 오신 종목에 대해서는 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테지만 일단은 지금 풍력주들이 많이 좀 내려와 있어가지고 전 저평가 매력이 다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지선까지 내려온 것들이 많더라고요. 예. 근데 그 중에 일부 종목들이 추세가 아직 하방으로 가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만 좀 조심하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번에 정책적으로도 밀고 있는 상태고 풍력 늘리고 태양광 줄인다고 하니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SKIT도 약간 이런 분위기였죠. 근데 박철수 매니저님 4개 주셨으면 사실 상한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케이.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뭐 3, 4% 가면 사실상 상한가인 것처럼 그럼요. 4개 맞습니다. 정도만 상한가다. 네. 자, 알겠습니다. 송유 매니저의 풍력주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봤는데 탑픽에 대한 힌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힌트 뭘까요? 예, 일단은 저도 이제 박철수 매니저님처럼 실적 좋아합니다. 5년 동안 실적 고성장 중입니다. 얘는 이제 코로나 환경을 피해서 계속해서 실적 성장 중이면서 자, 무려 세계 1위 풍력 타워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돈의 바람이 부는 회사.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자, 송유 매니저의 풍력 잘 들어봤고요. 잠시 후에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박철수 매니저님 가실까요? 네. 예, 자리 한번 바꿔서 박철수 매니저님은 고배당주, 여기에 관심 많으신 분들 사실 많을 거예요. 그래서 고배당주 어떤 게 메리트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철수 매니저입니다. 항상 2차전지 보통 가지고 나오다가 오늘 오랜만에 또 고배당주, 처음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연말에 보통 고배당주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는 시기죠. 뭐 찬바람이 불면은 고배당주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한 번쯤 짚어볼 만한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예. 특히나 이제 주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더 조심하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장 보시면요. 자, 이런 뉴스들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연말이 되면은 찬바람이 불 때 호빵을 찾는 게 아니라 고배당주를 찾아라. 안전시대다. 네, 뭐 이런 붕어빵보다는 은행 적금 이런 게 아니라 고배당주다 뭐 이런 별의별 기사가 다 나오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그리고 주식하시는 분들은 사실 은행 정기 적금 못 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사실 최근에 사실 금리가 좀 올라오긴 했지만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배당주의 금리가 훨씬 높았잖아요. 그래서 배당주에 대한 관심도는 확실히 금리 인상 전까지는 굉장히 많이 높아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마다 한 번씩 지켜볼 만한 종목들이 항상 튀어 올라오니까요. 오늘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겨울에는 한 번씩 고배당주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다음 장 보시면요. 자, 뭐 이렇게 뭐 이제 대신증권에서 나왔던 리포트 하나를 제가 캡처해서 왔는데 올해 1분기 때부터 시작해서 2분기 때 좀 턴어라운드가 좀 나오고 그다음에 3분기 때 약간의 기술적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지금 뭐 아직 지수가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최근에 뭐 코스피는 조금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코스닥보다는 좀 올라가는 그런 시장입니다. 자,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은 남아 있는 상태고 예. 올해 말이나 또는 내년 초반에 또 변동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때 좀 변동성이 좀 강한 종목군이 뭘까 한번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 하나 변동성이 좀 적은 종목군이 바로 고배당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당주를 지금은 변동성을 좀 대비하면서 늘릴 그런 시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실제 그렇다면은 작년 이제 6월 달에 우리나라 증시 코스피 기준으로는 고점을 만들었다가 예. 그리고 올해 1월 달이죠. 급락이 나왔던 게 1월 달이었잖아요. 그때까지 지수가 엄청나게 많이 밀렸습니다. 코스피가. 자, 그럴 때 실제 코스피는 20% 정도가 빠졌죠. 코스피 지수만 20%, 네, 마이너스 20%. 지수만 20%니까 개별 종목들은 2배 넘게 빠진 종목도 상당히 많았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고배당 50종목들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2%밖에 빠지지 않았어요. 제일 방어가 잘 됐네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보통 고배당 50에 속해 있는 종목들이요. 과연 배당을 2%밖에 안 줄까요? 2% 이상 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면 시장은 마이너스 20%였는데 고배당주들은 오히려 수익을 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배당도 통계상으로. 먹었고 방어도 네. 잘 됐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변동성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있을 때는 고배당주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포트의 비중을 늘리는 전략도 한번 세워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지수 급락 구간에는 배당주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억을 좀 하시고요. 다음 장 PT 보시면 이런 것들이 실제로 보입니다. 이게 화면상으로 잘 잡힐지 모르겠지만 파란색 선이 이제 코스피고요. 코스피선 요렇게 갑니다. 그다음에 그 위에 왔다 갔다 하는 선, 회색으로 보이실 수도 있는데 그 선이 바로 고배당주의 상대 강도입니다. 요거예요, 요거? 아닙니다. 지금 요 선 있죠? 요거는 아예 안 보인다고 보면 됩니다. 네, 아예 안 보이실 못 것 볼 사람도 같아요. 못 봐요. 요거의 특징을 딱 하나만 설명드리면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금 코스피 파란색 선과 그다음에 고배당주의 어떤 이 지수 선을 보면요. 완벽하게 반대로 움직입니다. 거의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만큼 그 말은 뭐냐? 코스피가 빠질 때 고배당주는 좀 더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고 코스피가 올라갈 때는 오히려 좀 빠지는 경향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코스피가 최근에 좀 올라가고 있잖아요. 코스피가 올라가면 고배당주가 조금 밀리는 경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오히려 이럴 때가 여러분들이 비중을 천천히 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기다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가 매수. 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빠질 때 매수를 하고 코스피가 꺾일 때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럴 거를 대비해서 우리가 고배당주도 관심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체크 포인트가 좀 많아요. 너무 일단 여러분들이 고배당주 이러면은 배당률이 높은 것들만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안 됩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주식이기 때문에 시세를 봐야 돼요. 주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배당률이 10%인데 마이너스 20%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만 높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고배당 종목들 중에 고배당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5% 이상짜리들 그 정도의 수익을 주는 것들 중에 여러분들 평소에 주식 선별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는 거예요. 뭐냐? 일단은 뭐 실적도 봐야 되겠죠. 그리고 기술적으로 차트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똑같이 선별을 하되 그중에 좀 고배당 성향이 있는 기업들을 주목을 하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배당 지속성이 좀 나와야 되는데 아무리 뭐 배당을 했던 경험이 있는 기업이라도 뭐 작년에 안 줬던 기업, 재작년에도 안 줬던 기업이면 안 되겠죠. 그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피곤해요. 그렇죠. 이번에 마음 먹고 넣었더니 배당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한 3개월 정도는 배당을 꾸준히 줬는지에 대한 여부를 좀 파악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고배당, 과거에 뭐 10% 줬던 종목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는 건 안 됩니다. 지속성을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3개월 정도는 최소한 확인을 하시는 게 좋고 일단 순이익이 증가하는 것들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기업이 어떻게 배당을 줍니까? 돈을 잘 벌고 있나? 네, 그렇죠. 현금이 없는 기업은 배당을 주기가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적자여도 주는 기업들이 있어요. 엄청나게 주주와 친화적인 그런 기업들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쉽지는 않습니다. 회사도 돈을 버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적자 났는데 그 주주한테 주는 것도 받는 사람도 불편해요. 그렇죠. 그게 오히려 주가에 악영향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피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단기 순이익이 늘고 있는 기업들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단기 순이익 증가. 네. 특히 적자 기업은 당연히 회피를 하셔야겠죠. 회피해야 되고. 그리고 자 주가 및 수급 동향 이건 당연합니다. 이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 여러분들이 선별하실 때 당연히 주가와 그리고 수급 동향들 확인하시잖아요.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들을 꼭 체크를 하시고 여전히 고가 매수는 안 됩니다. 이왕이면은 저점에서 지지선 만들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반등 나오는 것들을 보시는 게 좋겠고요. 요거 수급 측면에서는 지금 뭐 이런 배당주가 외국이나 기관의 수급이 좀 들어오는 편이에요? 네,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적이 좀 나오는 종목들은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예요. 기관들도 생각보다 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고배당주여도 기관과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들 비중을 줄여나가는 종목들은 지금 고배당주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목들이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체크하시면 되겠고 뭐 배당 날짜는 뭐 다들 아시겠죠. 12월 결산법인 같은 경우는 폐장일 이제 전전날까지 매수를 계속 하고 계셔야 됩니다. 요거 체크하시고 자 그리고 보통 1월부터 3월까지 배당금이 결정이 되고요. 4월 달에 이제 여러분들께 배당금이 지급이 됩니다. 이런 일정들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체크를 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ISA 계정을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IRP 같은 경우도 요새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IRP는 개별 종목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ISA 계정 중에도 중기형 계좌를 쓰시면 세금 혜택도 받으면서 그리고 개별 종목도 살 수가 있으니까요. 뭐 이런 것들도 혜택을 위해서는 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배당 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이익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약간 중요도 순으로 또 정리를 또 했다고 봤을 수도 있겠네요.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네. 체크 포인트는 다 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체크를 하시면 충분히 좋은데 오늘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잠시 종목은요. 여기 있는 것들 다 보통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요? 실적 늘고 수급 들어오고 있는 종목인데 거기다가 배당률도 좋고요. 그리고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종목들. 그리고 다 같은 거죠. 12월 결산법인이고요. 네, 이런 겁니다. 네, 잠시 소개해드리겠고요. 네, 다음 장 보시면 자, 그 중에 이제 유망 배당주로 많이 언급되는 것들이 있어요. 보통 증권사에 나오는 리포트를 보시면 겹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좀 위험한 종목들은 생각보다 잘 노출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중에 보시되 아까 말씀드렸던 이왕이면 순이익 증가율이 좀 괜찮은 종목들, 거꾸로 가고 있는 종목들 말고요. 순이익 증가율이 높은 종목들, 그다음에 이왕이면 최근에 고배당주들을 보면요. 보통은 저PER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좀 안정적인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역시나 이런 것들도 좀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수익률도 좀 보셔야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있고 다음 장까지 보시면 추가적인 종목들이 있는데 이거를 보시는 방법은 오늘 방송 마지막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마지막인 것 같은데 다음 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고배당주라고 해서 무조건 수익률만 보고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종목 선별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도 보셔야 되고요. 실적의 지속성이 더 중요합니다. 내년, 특히나 지금 4분기 지나고 있는데 4분기 실적도 기대감이 있는 종목, 그리고 내년에도 실적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들 중에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 수급 들어오면서 저점에서 치고 올라올 만한 종목들. 그래서 너무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또 피하시는 게 좋겠다는 점 말씀드리겠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 만약에 10%짜리 배당을 지속적으로 줬던 회사를 샀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연말에 수급이 좀 들어올 수 있잖아요. 배당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그 전에 시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좀 과감하게 10% 이상 가면 던지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으니까 나는 이번에 처음 고배당주 샀으니까 꼭 나는 배당을 받고 말 거야. 이렇게 전략을 짜시는 건 안 될 것 같아요. 시세가 나와서 배당 수익률보다 더 높은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면 매도하셔서 시세 차익을 남기시는 게 좋겠다는 점 만약에 5% 배당 준다 이런 메리트가 있는데 주가가 막 15% 올랐다. 그럼 배당 받은 셈 치고 그렇죠. 팔고 챙기고 12월 이제 배당락 전에 올라주면 좋죠. 그렇죠. 그렇다가 팔고 나서 또 밀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또 한번 배당락이 전에만 사면은 또 배당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서 좀 유연하게 대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배당은 또 하나의 메리트일 뿐이니까 그것도 잘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힌트는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 세 분 궁금한 게 많으신지 어떠신지 한번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민서 아나운서 먼저 해볼까요? 저 혹시 특별 배당이라는 게 있다는데 특별 배당은 뭐예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12월 달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랑은 좀 별개입니다. 네. 그걸로는 전혀 모멘텀이 없는. 아니요, 특별 배당 나오면 좋은 거죠. 아, 그래요? 네, 당연히 특별하게 배당 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뭘 보고 특별하게 근데 이런 것들은 저도 사실 체크하기 좀 쉽지 않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 확률을 높이려면은 그래서 실적이 좀 쌓이는 종목들이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특별 배당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폐장일 전날까지만 매수하시면 12월 결산 법인이기 때문에 내년 4월에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배당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 배당은 기업이 예외적인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 이제 주주 친화적인 정책으로 또 배당을 주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는 요거랑은 사실 조금 다른 결의 이야기다.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 해소가 됐나요? 네. 다른 건 없어요? 그냥 실적을 많이 보면 좋은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아까도 순이익률을 꼭 체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유 매니저는요? 예, 일단은 고배당 다들 아마 지금 관심 가지실걸요. 진짜 찬바람 불 때는 고배당인데 사실 이 배당주가 벤치마크 대비했을 때 하락도 약간 제한적이고 그리고 반등 시기에도 상승도 좀 제한적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약간 전통적인 배당주라고 하면은 건설주 아니면 은행주거든요. 네. 이 둘 중에는 뭐가 좀 더 나을까요? 저는 근데 지금 은행 쪽은 은행 쪽보다는 보험 쪽이 좀 나을 것 같고요. 보험? 네, 손해보험 쪽이 좀 나을 것 같고 건설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전통적인 배당주 쪽으로 수급이 가장 먼저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니면은 지금 배당을 줬던 섹터들 중에 최근에 경기 침체에다가 막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실제 사업들이 다들 좀 실적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오히려 실적이 늘고 있는 섹터들이 가끔 있거든요. 예를 들어 상사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섹터들은 어차피 현금이 쌓이고 있으니까 그런 섹터들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거 들으니까 저도 추가적으로 은행은 요즘에 예대마진 이렇게 금리 올라가고 그러면 예대마진도 늘고 그런 매력이 좀 거기다가 배당까지 준다 이런 메리트까지 겹치면 은행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은행도 나쁘지 않은데 지금 금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잖아요. 근데 지금 너무 또 빠르게 이런 뉴스들이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조금 있으면 또 피크아웃일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좀 너무 빠른 개념이긴 한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손해보험 쪽이나 이쪽이 은행보다는 좀 더 시장에서는 좀 좋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선일 매니저님 질문 있을까요? 저는 종목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건데
제 거보다는 약간 이제 그 공매도가 많다는 거. 네. 공매도가 근데 많다. 그걸 제가 왜냐면 요즘 계속 제가 모니터링 그런 쪽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회사인 것 같아요. 좀 방어해야죠, 빨리. 네? 공매도 많이 뭐 쌓였다. 아, 공매도요? 공매도를 이길 수 있는 매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고배당주라는 매력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급, 변동성을 피하기 위한 수급의 유도를 좀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실적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저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마어마합니다. 좋아하고 1조.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조 단위를 벌고 있는 기업입니다. 조 단위를 벌고 있는 기업이다. 영업이익이요. 영업이익이 알겠습니다. 민수 아나운서 채팅창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본인들 이제 시청자분들이 받을 거를 생각하시고 딱히 이 섹터에 관심이 크지는 않아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네. 오늘 종목을 보시면 아마 관심이 확 네, 생기실 아마 겁니다. 깜짝 종목에만 놀랍니까? 관심이 네. 있을 것 같아요. 아하, 알겠습니다. 원래 저거 포장해서라도 어떻게 얘기를 하는데 관심 없다는 얘기를 저렇게 직설적으로. 좋아요. 네. 좋습니다. 저분이 그나마 낫네요. 아니, 도와주시는 게. 환율이 올라갈수록 더 좋잖아요. 그죠? 아, 그렇죠. 환율이 올라갈수록 더 좋다? 네, 맞습니다. 엄청 좋은 회사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분은 어떻게 별점을 주셨는지 한번 봐야 될 텐데요. 보여주시죠. 오, 그럼 이야, 별점은 또 후하네요. 이분들이 일관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방심을 했습니다. 요거는 세 분이 그 별점을 준 거, 송유 매니저님, 요거 네네. 종목 보고 주신 걸까요? 아니면 고배당주 자체의 메리트일까요? 고배당주만 보고서 내게 드렸습니다. 아하. 조선일 매니저님도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저보다 제 종목보다 공매도가 좀 많다. 그래서 별 하나가 빠졌지만 예, 좋은 좋은 종목입니다. 종목입니다. 정말 좋은 종목입니다. 저도 알겠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민수 아나운서는요? 저는 그냥 안정적이라고 하니까 요즘에 시장이 워낙 빠르게 막 변화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냥 안정적이다라는 데서 큰 매력도를 높게 봐서 음. 4개 드렸어요. 역시 요즘에 시장이 불안불안하니까 그런 네. 안전지대를 좀 찾는 분들이 그렇죠, 그렇죠.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설이 아니죠. 고배당주 관련주 탑픽 힌트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절대 맞출 수 없겠죠. 네. 역대 최대 실적 전망. 네. 그리고 고배당 대표주입니다. 예. 네. 고배당 끝입니다. 대표주. 종목을 꼭 아니, 확인하시면 이거 됩니다. 맞출 수 없으면 힌트를 왜 주는 겁니까? 이거 역대 최대 실적. 아니, 근데 이건 중요한 포인트긴 하네요. 네. 역대 최대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고배당 대표주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철수 매니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조선일 매니저님 마지막으로 모시겠습니다. 아까 턴어라운드 적자에서 흑자가 되는 기업 매우 의미가 있는 모멘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턴어라운드는 제가 이제 기력이 좀 턴어라운드 돼서 지금 뭐 기력이 좀 떨어지지만 끝까지 한번 열심히 들어보죠. 턴어라운드. 예. 여기 올려니까 깜짝 놀랐는데요. 예. 제가 180인데 2m가 넘으시는 것 같은데 키가. 180 너무 높게 잡으시는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턴어라운드 종목인데요.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그런 종목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업종의 탑픽 종목들을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잘 아시죠? 2차 전지의 대장은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 차트도 아주 기가 막힙니다. 예, 벌써 이제 상장할 때에 지금 가격을 돌파할까 말까 싶은 예. 지금 거기까지 올라와 있는데 비싸다 하면서 계속 네, 가요. 계속 올라가고 네. 있습니다. 이게 시장에서는 지금 너무 올라가서 지금 공매도나 아니면 매도 때려야 되는 거 아니냐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가고 있죠. 참 특이합니다. 자, 그리고 현대미포조선은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차트가 죽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오늘 또 지금 보니까 아주 강하게 올라왔는데 오늘 가지고 나온 4개 종목은 아주 오늘 유별나게 좀 강한 종목들이에요. 자, 그리고 KT입니다. KT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실적 주면서 배당도 많이 주는데 차트가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보통 보면 이게 이번에 조정 들어올 때 예. 저는 이 가격대를 뚫고 내려갈 줄 알았는데 내려가지 않고 상당히 잘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거기다가 KTNG, KTNG는 이거 말도 못합니다. 차트가 이게 차트가 지금 신고가를 계속 내고 있죠. 지금 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도 지금 신고가 낼까 말까 이러고 있는데 그렇죠. 거의 다 왔어요. 예, 거의 다 왔는데 지금 KTNG는 신고가를 내버렸습니다. 야, 이런 장에서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공매도를 치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어려운 장에서도 신고가 내는 거 보니까 이건 뭔가 있다. 그죠? 뭔가 인비저블 핸드,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4개의 종목들은 제가 이제 추천하는 종목 한 종목이겠지만 예. 4개 종목들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4개 다 턴어라운드 하는 종목이다? 아, 턴어라운드가 아니고 이제 괜찮은 종목들인데 괜찮은 종목들이다. 이 중에 턴어라운드가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은 위하고 아래하고 좀 약간 다르죠. 잘 보시면 왜냐하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들어가는 게 뭐 전기차나 자동차 그리고 2차 전지니까 뭐 배터리나 전자 쪽에 많이 들어가고요. 예. 그리고 이것도 지금 보면은 성장성이 있는 게 위에는 보면은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 그리고 아래는 뭐냐면 지수 디펜스하는 방어 중인 기업들인데 그러니까 오늘 주제가 이제 약간 이것도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예. 자 경기 민감주는 보통 일반적으로 수출하고 관계가 많이 돼 있습니다. 선적이 엄청나게 많이 돼 있네요. 그래서 경기 방어 대비 상대적으로 경기 민감주죠. 민감주는 경기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경기가 좋을 때는 경기 민감주들이 엄청나게 점핑해서 올라가는 퀀텀 점프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보통 수출하고 지금 보면은 컨테이너 박스 많이 쌓여 있죠. 수출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보통 수출주라고 합니다. 수출주. 예. 근데 재미있는 거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2,000개가 넘게 상장이 돼 있는데 그중에 1,800개 이상이 이 관련이 돼 있는 경기 민감주입니다. 아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주식시장에서 90% 이상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경기가 불황이다라고 그렇죠. 하면 이게 수출이 많이 줄 거 아닙니까? 지금도 지금 6개월 이상 적자를 내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이것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자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경기 방어주는 일반적으로 지금 다 지금 코카콜라부터 시작해서 마실 거죠. 그렇죠. 예, 먹고 쓰고 마시고 즐기는 것들이 경기 방어주인데요. 여행만 빼고요. 근데 경기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장이 안 좋을 때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때 이 경기 방어주를 많이 봅니다. 뭐 유틸리티, 생필품, 그렇죠. 네. 제약 뭐 이런 건가요? 맞습니다. 좀 이따가 이제 리스트를 다 만들어 왔는데요. 예, 예.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주가가 안정적입니다. 그러니까 널뛰는 건 없습니다만 꾸준하게 우상향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기에 둔감하니까 일부에서는 뭐 경기 둔감주다. 라는 얘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호황일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 관련 그러니까 민감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는 반면 예.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경기 방어주를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경기가 불황일 때 오히려 수요를 많이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 갖고 이제 아플 때 병원에 꼭 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배고프니까 여러분 드시는 거 음식 드셔야 되죠. 예. 예, 그렇듯이 이게 다 경기가 안 좋을 때 수요가 오히려 늘어나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생활 필수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한번 넘어가실까요? 예, 다음 예. 장 넘어가시죠. 예. 자,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을 하고 예. 있습니다. 이게 왼쪽하고 오른쪽 보면은 우선은 왼쪽은 이 경기 민감주인데 대표적인 종목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부터 시작을 해서 자동차 종목은 여러분들이 뭐 사진을 찍든지 아니면 다시 보서 캡처를 하세요. 그럼 살짝 뒤로 가주시죠. 살짝 뒤로 갈까요? 캡처 한번 예. 하시죠. 캡처 한번 하시죠. 예. 하나, 둘, 셋. 네, 자, 예.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 이제 자동차, 조선, 운송, 화학, 여행. 여행 보통 이제 먹고 쓰고 마시는 거니까 이쪽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예. 아니죠. 민감주죠. 경기 민감합니다. 돈 없으면 여행도 못 가요. 그렇습니다. 예. 항공, 건설, 제재, IT는 종목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렇죠. 자, 근데 경기 방어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통신주입니다. 네, 통신주 아까 말씀드린 KT부터. KT. 예, 그리고 보험주 같은 경우는 뭐 삼성생명이나 하나생명, 삼성화재는 여러분 잘 아시는데 코리안미가 좀 특별하죠. 광화문에 있죠, 광화문. 예, 재보험주라고 그래서 왜냐하면 보험회사들이 이 리스크가 있을 때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보험회사가 보험을 드는 회사를 재보험주라고 하는데 재보험. 그렇죠. 이 코리안입니다. 그리고 뭐 유틸리티는 뭐 한전이나 가스공사들 그리고 유통, 음식료, 술, 담배, 엔터테인먼트, 카지노, 게임, 헬스케어, 소프트웨어인데 특히 이제 더존 비전 같은 경우에 예전에 엄청나게 올라갔던 예. 종목 중에 하나죠. 근데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왜냐하면 대표적인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시그널이 나옵니다. 그때마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하실 때 예. 대표 종목들, 1등 종목들이죠. 그러니까 요것들을 딱 놓고 어느 종목이 가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꼭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턴어라운드 언제 나와요? 자, 넘어갑니다. 지금 한 예. 10분째 듣고 있는데 예, 턴어라운드가 넘어갑니다. 나 한번 넘어가 보죠. 예, 넘어갈게요. 턴어라운드 이제 나옵니다. 바로 나왔습니다. 이제 바로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이제 시작. 여러분 집중 이제부터 집중입니다. 예. 요건 좀 우리 앞에 앵커님이 조금 급하신데. 아직 예.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도가니가 지금 나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예. 턴어라운드 주가 왜 중요하냐면요. 턴어라운드 주는 적자에서 이제 흑자로 돌아서거나 아니면 보통 이제 그걸 턴어라운드 하는데 일부에서는 뭐 조금씩 돈을 벌고 있다 갑자기 돈을 많이 벌 때 턴어라운드 한다고 합니다. 근데 턴어라운드 종목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적자에서 갑자기 흑자로 탁 돌아서면서 주가가 아주 폭발적으로 올라갑니다. 일명 이제 퀀텀 점프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자,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끝이에요 이게? 예.
그럼 아까 경기 민감주랑 경기 방어주는 어떤 의미입니까? 아까 거기서 이제 그 중에서 나온다는 얘기죠. 그 중에서. 예.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경기 민감주가 좋은 거예요? 아니면 방어주가 좋은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경기 지금 방어주가 좋다고 얘기를 하고 예. 있죠. 근데 저는 오늘 갖고 온 거를 경기 좀 민감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당황스럽네요. 네, 좀 당황스럽죠. 그림 하나만 예. 있었고. 왜냐면 예전에 네. 제가 이제 많이 설명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제 저기다가 이제 사실은 이제 더 많이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서 예, 제가 간단하게 얘기 드렸는데 일반적으로 보통 보면은 턴어라운드 얘기를 하기 전에 아까 경기 민감주하고 아까 경기 방어주 말씀하셨는데 예. 보통 이제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경기 방어주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데 턴어라운드 하는 종목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 민감주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은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아주 탄력적으로 움직입니다. 탄력적으로 움직입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럼 세 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질문은 딱 2개만 받을게요. 나 이 질문 안 하면 오늘 집에 가서 잠 못 잔다. 이분들만 딱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성 아나운서. 네. 저 그러면 꾸준히 실적이 좋았던 종목들보다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들이 조금 더 매력도가 높은 이유가 뭐예요? 왜 그러냐면 그때부터 돈을 엄청나게 벌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자를 계속 내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 한 10년 동안 적자를 내고 있다가 갑자기 이 회사가 좋아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업황이 좋아지기 시작을 하고 그 돈 버는 게 한 해만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3년 이상 엄청나게 돈을 법니다. 그러니까 매출과 영업이익이 갑자기 막 늘어나는 거죠. 네. 기대감이 더 크다는 그 얘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주가로 이어진다. 원래 좋았던 애들에 대한 기대감, 그거는 또 있지만 안 좋았다가 갑자기 좋아지면 깜짝 놀라면서 그게 또 주가의 모멘텀 만들 수 있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공부 못하는 애는 쟤는 원래 공부 못해 이랬는데 갑자기 얘가 공부를 한 20, 30등 꼴등이 그죠? 꼴등이 30등이 하고 있다 갑자기 10등으로 올라오면 쟤 왜 그래 이렇게 되지? 근데 그 다음 분기에 조금 더 떨어지면 그만큼 실망감이 크지 않아요? 그럴 일이 없습니다. 왜냐면 벌써 매출을 3년치를 다 잡아놨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매출을 3년, 5년 이상 잡아놓은 기업들은요. 숫자를 자기들이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씩 올라가는 척 하다가 갑자기 확 이렇게 올리는 거죠. 그런 능력 있는 회사입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두 분 중에서는요. 질문. 턴어라운드 하세요. 사진 한 장밖에 못 봐가지고.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많이 이렇게 설명드렸던 종목 중이에요. 그럼 왜 섹터를 턴어라운드로 갖고 오신 거예요? 경기 민감주로 갖고 오시면 되잖아요. 아니 근데 경기 민감주 하면 재미가 없죠. 시비 거시는 겁니까 지금? 말투가 지금 거의 지난주부터 이게 많이 들어서졌네. 궁금해가지고. 2주 전까지는 완전히 응원하시더니 그죠? 네. 이게 왜 그러냐 말씀드렸죠.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희망이 없는 곳에서 그러니까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꼴등 쟤는 맨날 꼴등이니까 쟤는 공부 못할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꼴등이 갑자기 10위권 안에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깜짝 놀라듯이 바로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분의 별점부터 한번 볼까요? 보여주시죠. 그래도 또 아까 12 걸던 거에 비하면 별점이 애정이 예상외로 고맙습니다. 송영 매니저는 왜 3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아까 턴어라운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아무래도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데 약간 이 실적 턴어라운드만으로는 계속해서 이제 약간 주가 상승이 제한적이지 않을까 해가지고 3개 드렸습니다. 경기가 앞으로 좋을 것 같으면 이게 흑자 전환하면서 앞으로도 좋겠지 이게 있는데 또 그런 기대감이 지금은 못 미칠 수 있다. 저는 다행인 게 송민희님이 좀 짜게 해주시면 수익률이 좋더라고요. 여기도 송방골 카테고리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박철수 매니저님은 3개 반. 이게 오히려 주가가 더 많이 밀렸다가 턴어라운드가 딱 나왔으면은 조금 더 점수를 더 드리려고 했는데 어느 정도 또 이제 올라왔던 또 관심이 많은 종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상승률이 좀 기대감보다 낫지 않을까. 깔려있던 종목들은 아니었거든요.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1개 반은 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힌트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종목이 많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그냥 불황을 이길 수 있는 턴어라운드 종목 딱 이거 하나입니다. 이 종목은 진짜 좀 강한 것 같아요. 강합니다. 그래서 불황을 좀 이길 수 있는 기대감 있는 숫자가 찍히고 있다. 자,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종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분 제자리로 모시고요. 종목을 이제 들어봐야겠죠. 한 분은 고배당주, 한 분은 풍력, 한 분은 턴어라운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안에서도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힌트를 가지고 종목에 접근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송율 매니저의 풍력부터 우리가 다 예측할 수 있는 종목 요거라고 봐야 될까요?
예, 뭐 진짜 없습니다. 그냥 1위 하면 이 회사인데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예. 네. 여러분들 다 아시는 종목이죠. CS 윈드인데 풍력타워 분야에서는 1위를 선점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풍력타워 같은 경우는요. 터빈사에서 발주를 내려주는 형식인데 일단 CS 윈드 같은 경우는 글로벌 상위 터빈사를 주요 고객처로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지멘스라든가 GE라든가 글로벌 터빈사를 거래처로 두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수주 경쟁력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얘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IRA, 미국 인플레 법안 수혜주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미국 부품을 20% 이상만 사용하게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해상풍력 같은 경우가 타 이제 업종에 비해서 굉장히 규제가 자유롭다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사실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실적입니다. 5년 연속 계속해서 실적 고성장 중인 그런 기업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매출 1조를 넘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조 4천억가량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영업이익뿐만이 아니라요. 매출 고성장하고 있는 기업이고 계속해서 실적에 따른 주가 상승이 기대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종가가 62,300원인데요. 62,300원부터 61,300원 일단은 매수가 밴드 잡아드리도록 하고 목표가는 67,000원, 손절가는 58,0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CS 윈드 가격적, 전략적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박철수 매니저님은 고배당주 말씀을 하셨는데 종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중에서 어떤 걸 보셨을까요? 네, 절대 맞추기 어려웠을 텐데 일단 종목명은요. LX 인터내셔널입니다. LX 인터내셔널. 네, 종합 상사죠. 그래서 사실 이런 고환율 시대에도 오히려 실적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좋게 보고 있는 첫 번째 포인트는요. 석탄 사업부가 굉장히 호조를 보이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구간인데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발 이 가스 관련된 이슈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대체재에 대한 니즈가 많이 늘어나면서 이런 것들이 실적으로 좀 이어졌던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이외에도 사실 니켈 광산 계약도 하고 그다음에 뭐 바이오 매스 발전소도 만들고 있고요. 이런 친환경 관련된 그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늘려나가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성장 모멘텀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계속 말씀드린 이 고배당 매력에 대한 부분들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수익이 잘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올해 당기 순이익 증가율이요. 정말 보수적으로 봐도 한 50%에서 60%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 성장이. 그래서 일단 배당을 주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에는 지금 6,500원대 영업이익을 달성하면서 한 8%대 수익을 줬는데 이 회사가 2019년도에 순손실을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배당을 줬던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배당을 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고배당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올해 역대 최대 실적 기대가 됩니다. 매출액이 아니라 영업이익 1조 클럽에 드디어 가입을 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실적을 감안했을 때 포워드 PR은 지금 2.6배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직도 올라온 것 같지만 저평가 매력이 있다. 이런 것까지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들 수급도 양호한 편이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화면 보시면은 매수가는 41,800원에서 41,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목표가는 46,000원 정도 구간, 그 다음에 손절가는 39,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급도 들어오고 실적도 좋고 그리고 배당의 메리트까지 있는 LX 인터내셔널 가격 전략까지 나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턴어라운드 조선일 매니저의 탑픽 종목은 무엇일까요? 네, 현대미포 조선입니다. 현대미포 조선. 채팅창을 보니까 저기 자두님이 딱 맞추셨네요. 예. 네, 저도 자두를 좋아하는데. 네. 자, 화면을 좀 보시죠. 지난 그 2, 4분기 때까지 66억 원의 적자를 냈었는데요. 3분기에는 지금 140억의 턴어라운드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여러분 말씀드렸죠. 회사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LNG 선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선가를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는데 3년 이상의 지금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회사 자체 내에서 지금 3년 이상 계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적자 날 일이 없고요. 그리고 분기마다 스케줄링을 맞춰가지고 기본적으로 숫자를 당연히
뭐 회계장부 조정하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숫자를 맞춰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매출과 영업이익이 아주 폭발적으로 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여러분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그리고 여태까지 이 회사는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8년도에 굉장히 안 좋을 때 조선주가 다 유상증자하고 감자하고 했었는데 이 회사는 오히려 배당을 줬던 회사입니다. 그 정도로 주주 친화적인 그런 행사를 했던 그런 기업인데 앞으로 이런 기업들처럼 주주에게 많이 좋은 일을 하는 기업들이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되겠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면서 아주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이고요. 앞으로 매출 영업이익 당연히 좋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은 지금 차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잘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번에도. 왜냐하면 기관과 외국인들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매도를 잘 안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들 보다 공매도가 좀 적죠. 가격이 저가 가격이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한 다음 주에 한 9만 3천 정도 그리고 9만 원까지 분할 매수 가능하고요. 목표 가격은 좀 20% 정도 잡았습니다. 11만 원 정도. 그리고 손절 라인은 8만 5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대, 미포, 조선까지 이렇게 세 종목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LX 인터내셔널, CS윈드, 현대, 미포, 조선. 누가 우리를 다음 주에 구해줄 종목을 갖고 온 건지 그거는 다음 주 금요일에 저희가 리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매니저님들이 주시는 종목들 별점을 많이 받고 질문도 많이 받았는데요. 그 별점 정리하면서 3인 3색의 코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해줘 다음 주 세 분 매니저의 헬프 섹터와 종목 그리고 별점까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철수 매니저는 다음 주를 구해줄 섹터로 바로 고배당주를 선택했는데요. 별점은 15점 만점 중에 12점을 받았습니다. 찬바람이 불면 배당주라는 증시 격언을 인용했는데요. 기술적 국면에서 3분기 이후부터는 주식 비중을 축소하고 현금 비중을 확대하거나 배당주 혹은 방어주로 트레이딩하면서 포트폴리오의 방어력을 강화시키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고배당주의 무조건적인 매수는 금물이라고 했고요. 꼭 배당의 지속성을 확인해보시고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적자 기업을 파악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 배당일 이틀 전까지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배당 확정 날짜 체크가 필수적이라고 하고요. 박철순 매니저의 다음 주 탑픽 종목으로는 LX 인터내셔널을 선택했네요. 또 대표적인 고배당주이면서 역대급 최대 실적이 기대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송률 매니저 다음 주 섹터로 바로 풍력을 선택을 했죠. 동사의 포인트로는 입지 제약에서 자유롭고 대규모 건설이 가능하다는 점과 에너지 효율이 높고 IRA 요건에 대한 규제가 낮은 점을 풍력의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또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해상 풍력에 집중하면서 풍력 정책에 대한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포인트로 제시를 했고요. 송률 매니저의 탑픽으로는 5년간 실적이 고성장되고 있는 세계 1위 풍력 회사인 CS윈드를 선택했습니다. 글로벌 상위 터빈사가 거래처라는 점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주목했고요. 목표가는 67,000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선일 매니저 턴어라운드한 종목들이 다음 주를 구할 것으로 봤는데요. 관련 종목으로는 LG에너지솔루션과 현대미포조선, KT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불황을 이길 턴어라운드 종목으로 바로 현대미포조선을 꼽으면서 탑픽으로 정했는데요. 2018년 이후 유일한 주주 친화적인 조선사라는 점과 3년 신규 계약이 완료된 점을 투자 포인트로 제시했고요. 목표가는 11만 원, 손절가는 13만 5천 원이라고 8만 5천 원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별점은 10.5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이어서 조선일 매니저의 명장의 기법 만나러 가보도록 할게요.